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차량만 압수수색 영장에 USB 2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인데 결정타냐? 아니다. 빈 껍데기냐? 과연 내용이 뭐가 들었을까? USB 내용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판넬 먼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6분이 좀 뭔가 생각을 쓰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2개 비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 2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7월에 검찰이요, 판사 불법 사찰이 게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그래서 2달 정도 보강을 합니다. 재판거래 혐의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요.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법원이요. 그래서 차량만 압수수색. 이것도 뭐 논란 많죠. 지금 타고 다닌 차량에서 압수수색한 게 무슨 효과 있느냐? 주거지 영장 기각했습니다. 전현직 대법원장 통틀어서 압수수색되는 첫살에 사법부 입장에선 굴욕이라고 생각하겠죠.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재에 보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서재에 보관된 USB 2개가 확보됐어요. 그런데 진술을 토대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 USB 2개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관여하거나 인사불이익 결단과 없었다 얘기를 했고요.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확보해봤더니 이른바 빈 깡통이었습니다. 디가우징 방법으로 뭔가 한 것 같다, 처리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이 든 USB 2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입수를 했어요. 검찰이 사법농단 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나올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실직고를 했을까요? 그 얘기, 6분의 얘기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같이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은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청구됐다가 기각되었던 이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동안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USB를 낸다. 그렇다면 그 USB의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들이 들어있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들어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USB를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한 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순진해 보인다. 네. 또 하나는 실제 이 USB를 내므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판사님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원래 그 검찰이 알지도 못했던 USB를 먼저 제출한다면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의 새를 띠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비난의 강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요. 지금 일단 요 CD 먼저 복구 할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해 퇴직 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있습니다. 이른바 이실직고를 했어요. 검찰에. 그럼 유력 증거냐? 사법농단 문건 보고 관련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됐을까? 아니다. 빈 깡통일 것이다. 하드디스크도 디가우징 방법으로 빈 깡통이었는데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USB가 아닐까? 수사협조 모양새만 취한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발언들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신 거 맞죠? 안에서 좀 뭐가 나왔나요? 네, 저렇게 검찰이 수사관들이 묵묵부답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 이실직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덕 부장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USB에는 아까 하지만은 결정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빈 깡통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안에 뭐가 좀 자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보여줬느냐? 저게 검찰에서 이게 신청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그동안 계속 거부를 해오다가 이번에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집에 대해서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차량 해봐야 뭐 새로운 차량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왔는데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검찰의 체면도 조금 모양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여기 그러니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우리 방에 보면 USB 2개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시라.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로 봐서는 네. 사실 그게 결정적인 게 있으면 갖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게 없고 적당한 자료를 집어넣은 거를 네. 주면서 요거로 가서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요번에 자동차에서 뭐 없으면 또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적당선에서 저렇게 모양을 갖추는데 제가 보기에 말하자면 월척, 낚시할 때 월척은 없으니 네. 피라미라도 잡고 가시오라고 아하. 하는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태도. 양문석 이사장님, 예. 뭐 네티즌들도 이제 그런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법부 영장을 심사하는 재판부도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영장을 이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도 일단 승인을 했지만요. 일단 뭔가 발견은 됐습니다. USB 2개가. 근데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네. 재판 거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관을 뒷조사한 법관 그렇죠. 사찰의 문제란 네네. 말입니다. 자, 이 죄질을 보면 네. 정말 충격적인 사법부 독립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네. 말 그대로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은. 그런데 앞서 우리가 그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이 네. 6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전이죠. 네. 6월 1일 날 저는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주거지나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에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기 집에 결정적인 증거를 놓거나 차량 안에 숨겨놓거나 그러면요, 양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네. 화면 나온 거 보이시는 것처럼 국군의 날 기념식 대통령 경축사가 있습니다. 현장 연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열중시여. 부대 열중시여. 열중! 슛!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70년 우리 영토와 주권을 단 한치의 빈손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취하며 모든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구가 이 광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개혁 장병과 군 원로
유엔 참전 용사들이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낸 주역들입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해외 파병 용사들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장병들을 치하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지난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 만에 전투기와 전차를 만들고 3,000톤급 전략 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국방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입니다. 믿음직한 군대로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이며 강한 군을 만드는 핵심은 장병들입니다. 장병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군대, 소통하는 군대로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찰관, 해경, 소방관 등의 제대군인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군 의료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육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 군 어린이집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남녀 군인들 간의 차별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에는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제대 후에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공헌할 수 있을 때 우리 군의 애국심은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함께해야 이깁니다. 국민과 함께해야 하며 지휘관과 장병이 함께해야 합니다. 육해 공군이 함께해야 하고 동맹 우방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미래를 선도해야 이깁니다. 이수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신무기와 확익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방도 4차 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조국 수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생중계로 연결해 봤습니다. 사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 것, 물론 야간에 진행된 것도 이 건군 70주년에 있어 처음이고, 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 기념식이 진행된 것도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었던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6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기다려 주시고요.